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모두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또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늘 응원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2024년의 첫날이었어요. 지난달에 시장이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되었던 만큼 1월은 어쩌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크게 상승이 나왔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매수세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도 보합세에서 결국에는 0.5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4%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합병이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년 동안 크게 눌렸던 만큼 충분한 에너지도 축적이 되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을 제외한다면 웬일로 카카오의 급등이 있었고, 그 외에는 커다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갔고, 또 리노공업, 반도체 관련주죠. 또 HLB, 제약 바이오주고요. 이쪽 업종에 두드러진 상승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주들, 이쪽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합쳐서 약 3,500억 정도, 그 정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 쪽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새해 첫날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은 1,800억, 기관은 460억, 오늘도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는 있었지만 모처럼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매수다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거의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던 셀트리온, 이쪽은 기관 쪽에서만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에코프로머티,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5개 중 3개가 반도체 관련주고, 이어서 기관도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우선 국내 증시는 마지막 날 휴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휴장은 아니었고, 국내 증시가 목요일날 종료되고 나서 그 뒤에 이틀 동안의 파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0.5% 하락이 나왔었고, S&P 500도 소폭의 약세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큰 변화는 없었고, 반도체 지수가 0.8%에 12월 마지막 날은 조금은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흐름을 보면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2달 동안의 빠른 랠리가 나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분명히 쉬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쉬어가는 과정이 지난번의 고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14,400포인트 안에서는 여전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안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오늘 휴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 거고, 그리고 대만은 0.7%에 생각보다 새해 첫날의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연말에 그래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아시아권 내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쪽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현재 시장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도 시점이라기보다는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RSI 지표를 보면 연말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70포인트를 돌파했죠. 지금은 분명히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RSI 지표가 과열권에 접했을 때는 주가의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주가가 기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기어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4월쯤에 한번 과열권에 접해들었죠.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월에 과열권에 접해들고 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주가의 과열을 식는 과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초까지 이때도 마찬가지죠. 22년 11월 당시에도 한번 과열권에 접해들었었죠. 그리고 1월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 주가의 조정이 나왔어요. 반대로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쪽이죠.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 되었으니까 그건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정말로 대세 상승장일 때, 자, 2020년 당시에, 그 당시에도 11월 당시에 주가가 과열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과열이 계속 이어지면서 두 달 동안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위치가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처음 말씀드렸었던 이런 구간들, 가격 조정 내지는 이때 기간 조정,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새해 첫날 나온 기사를 보면 디램 값이 반등하고 있고 올해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1.5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 영업이익은 아니고요. 반도체 사업부, DS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33조 원 정도 여기 나와 있죠. 전망치는 33조 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이 기업은 최소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1년이에요. 주가의 선행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가 2018년도 당시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2021년. 이렇게 두 해에서 50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24년은 약 33조 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얼추 보더라도 지난 최고 영업이익에 비해서 올해는 거기에 미치진 못할 것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2025년에 대해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2025년에는 가장 좋을 것이라고 사측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본다고 해도 정말로 2025년이 피크가 될지 26년이 피크가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가 18년도하고 21년도, 이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입니다.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18년도하고 21년, 이때였죠. 그런데 주가의 변화를 보면 18년도는 주가가 빠졌었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졌던 한 해였어요. 그럼 언제 주가의 상승이 나왔냐면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 1년 전에 17년하고 또 20년. 그래서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고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정말로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서 정말로 2025년이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면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올해가 33조 원의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그 정도의 영업이익밖에 되지 않거든요.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쯤에 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때를 대입해 본다면 올해 충분히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해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2달 전에 이때부터 파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21년도 당시에는 그해 1월부터 이때 최고점을 찍고 나서 2년 동안 주가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실적이 최대치를 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더 큰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반등을 하는 만큼 충분히 피크아웃보다는 기대감이 앞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의 흐름하고요, 17년, 18년, 그리고 20년, 21년 이때의 차트 흐름하고 또 영업이익의 비교, 이런 것도 꼭 해보시면서 나는 언제까지 보유를 할 것이고, 또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이때쯤이 되었을 때는 관망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꼭 세워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도 보면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초라든지 또는 월초, 그리고 지금처럼 연초, 이때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첫날부터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 나가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 흐름이 나와서 첫날부터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